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협치도봉 사무국의 협치지원관 임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지금 줌으로 한 30분 정도가 보이네요. 혹시 제가 보이시면은 화면에 V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들 잘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박기범님, 김소희님, 송기정님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협치의제 설명회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진행되는 협치의제 내용과 그 목록 등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포럼의 진행 과정과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이 포럼에 참여하고 또 의제 내용의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그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댓글로 참여를 해주실 수 있는데요. 악플을 제외한 모든 글들 다 환영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댓글에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순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협치도봉구회의 의장님이신 김용표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용표 의장님 나와주세요.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협치도봉구회의 민간의장 김용표입니다. 2021년도 온라인 협치의제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저희 협치도봉 사무국의 정신적 지주이신 또 이용은 협치도봉 사무국장님께서 협치포럼의 진행 과정과 참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좀 가까이 오시죠. 제가 자꾸. 오늘 지금 내일부터 명절 연휴 들어가는데요. 신축년 협치 함께 하자는 뜻에서 협치 하이소, 제 코너 이름만 협치 하이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협치하자는 뜻입니다. 조금 협치라고 하는 개념이 생소해서 사실 한 2시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5분은 좀 너무 짧고 한 10분 괜찮으신가요? 10분 괜찮습니다. 1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좋으시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언제든지 저에게 개인톡으로 넣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막막하고 어려운 협치 왜 하나요? 하는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지고 또 서로에게도 던져보았어요. 그래서 협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의한 정의가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소통하고 지역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그 과정을 협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협치가 좋으니까 어려움에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치는 방식인데 행정력과 시민력이 모두 합해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상생의 방법이다 하는 부분들이 좀 저희가 합의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행정 혼자서도 할 수 없고 민간 혼자서도 할 수 없고 사실 행정이 더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도 생각할 때 뭐 조례가 없거나 예산이 없거나 지원이 없을 때 아무리 해결하고 싶은 우리의 많은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협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도봉구에서 오늘 특별히 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도봉구 협치는 의제를 실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무게중심을 좀 둘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협치 포럼이라는 방식을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치를 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23개 구가 협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포럼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도봉구밖에 없고, 또 도봉구가 지역사회 혁신 계획이라고 하는 협치 과정을 전국 1호로 계획을 수립했어요.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그래서 포럼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포럼은 협치 도봉구 회의가 주관을 하면서 전체 한 10개에서 13개 정도가 협치 포럼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긴장하시지 마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긴장이 지금 찰찰 넘칩니다. 그 다음에 협치 구조는 보면은 흔히 위원회들을 많이 참여해 보셨을 텐데요. 위원회는 분과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 수요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온 게 포럼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제일 궁금하다 이런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코너를 넣었는데, 협치는 분과로 구성되는 것과 조금 달리 협의 구조보다 좀 실행 체제로서 말하자면 문제 해결에 좀 포인트를 두는 체제로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협치 도봉구 회의 위원님들이 수요 조사를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돼요. 포럼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올해 실행되는 포럼은 한 10개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이제 구성을 한참 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면은 협치위원이신 분들이 좀 핵으로 구성이 되고 그 중에서 포럼의 의장을 뽑아요. 그리고 주간부서가 이렇게 같이 하나의 포럼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간부서도 1월에 사실 배치가 되죠. 그리고 그 사이를 협치도봉 사무국이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보다 확장된 민간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 의제와 관련해서 실행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단체들이나 주민 모임 그리고 중간 조직들 그렇게 함께하게 되고요. 또 행정도 추천을 할 수 있어요. 행정도 사실 어떤 의제라는 것이 한 부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방학천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의 부서가 함께했어요. 그래서 행정도 관련된 부서에게 이 포럼을 함께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또 중간 실행 조직들을 함께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럼이 구성이 되면 지금 이렇게 올빼미 눈 모양처럼 됐는데 모두가 함께 믹스가 돼가지고 포럼이라는 게 구성이 돼요. 그럼 이 인원이 한 포럼에 20명에서 25명 정도 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어요. 언제 하냐면은 1차 포럼이 진행되기 전까지 좀 진행이 되고 1차 포럼에서 사실 좀 구성을 그러니까 최종 정리를 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과정을 약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협치회의가 작년에 6월 정도에 의제를 최종 선정한 것을 받아서 올해 이제 확정이 되면은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요. 협치회의에 있는 위원님들께. 그렇게 하고 나면 위원님들 중에서 일부 한 5명, 3명에서 5명 혹은 많게는 뭐 한 10명까지도 그 포럼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9개의 의제를 골고루 분배를 좀 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간부서가 또 이제 확실히 정해져서 1월에 담당자가 정해져요. 그러면 주간부서의 담당자도 1월에 이 의제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좀 낯선 경우들일 수 있어요. 행정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새해가 되면 담당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또 이제 의제는 연속되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한 20일부터 28일 그 사이에
의제 부서별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월 3일까지 진행을 해서 각 부서에 좀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협치와 관련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는지 집행을 준비를 하고, 저희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1월 말 정도에 받게 돼요. 그럼 각 부서에 받은 예산들을 편성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협치 실행 과정에 대해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주무관들이나 팀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사업들도 다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실행 과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검토를 하시는 준비 과정을 가지게 되고요. 현재 지금 바쁘게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협치위원님들이나 민간에서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그 포럼에 함께 하실 분들 누가 계시냐 했더니 지금 71분 정도가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민간에서도 이 의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참여 준비를 하시게 되죠. 협의 과정에 참여하셔도 되고 실행 과정에 참여하셔도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워킹그룹 회의를 구성을 해요. 협치회의의 위원님들과 주관부서의 담당자들과 사무국이 함께해서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 의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을 구성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제 3주체죠. 중간 조직인 저희, 그리고 주관부서 관, 그리고 민간에서 발굴하고, 그 다음에 수요조사했으니까 공개 모집하고, 그리고 추천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포럼을 구성해요. 인원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 좀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실행계획서를 1차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를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게 1차 워킹그룹 회의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나면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한 3월 넘어갑니다. 예, 3월 정도에 1차 포럼을 운영을 하게 돼요. 작년에 이제 운영이 됐던 경우에는 2월 말 정도에도 진행을 하지만 좀 늦을 경우에는 한 4월 정도까지도 1차 포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공론의 과정들을 가진다든가 실무회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1차 포럼에서는 워킹그룹을 확정하고, 그리고 포럼도 좀 더, 포럼에서도 1차 포럼을 할 때도 한두 명 더 이제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포럼 구성원을 합의하고 난 다음에 실행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결정을 해서 1년을 이렇게 살림살이를 해보자. 올해는 첫 번째 과제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 이런 걸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럼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죠. 포럼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 이제 워킹그룹인데, 실행 과제에 따라서 워킹그룹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넘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포럼과 워킹그룹이 약, 1년에 한 10번 정도 진행이 돼요. 저희가 지금 2017년부터 3년 동안의 결과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적어서 107번 회의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 2019년에는 167번 정도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 회의나 아니면 같이 밤길을 탐방을 간다든지 선진지를 탐방을 간다든지 함께 실행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포럼이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냐면은 선협의 후 집행, 모든 협의를 포럼을 통해서 협의하고 결정하고 공론하고 실행 평가 완료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최종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실행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분과보다는 포럼이 훨씬 더 권한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구조로서의 위원회 분과의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데요. 분야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것은 되게 좋고 협의 구조로 좋은데, 실행에 좀 힘을 받는 그런 구조를 갖기 위해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협치 포럼에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도봉구 주민과 아까 협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어디 보고 계셨어요? 예. 도봉구 주민과 도봉구 공무원에 저에게만 지금 맡겨놓고 계셨던 거예요. 깜짝 놀라겠네요. 예. 공동 권한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위해서 도봉도봉하게 이제 효과가 들어가야 돼요. 예, 깜짝 놀라겠네요. 예, 도봉도봉 이렇게 도봉도봉하게 지금 협치 포럼 운영하는데요. 도봉구 협치는 지금 자랑 포인트예요. 예, 협치 포럼을 통해서
보다 강화된 권한과 실행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본인이 오늘 사회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합니다. 예, 예. 더 집중해서 예, 지금 좀 방송 깜짝 환경 때문에 놀랐네요. 신경이 쓰여서. 네, 눈이 안 맞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들 잘 들으셨나요? 지금 제가 사실은 그 유튜브에서 그 화면이 뭉개진다고 해서 그걸 신경 쓰느라 제가 잠깐 정신을 놨는데 그 부분을 또 캐치하시고, 네, 김소희님, 네, 우와, 다 같이 박수, 네, 같이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혹시 유튜브가 괜찮을까요?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그 이제 올해 진행되는 협치 의제 목록들과 그리고 간략한 내용들에 대해서 각 담당 지원관님들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이네요. 잠시만요. 네, 올해는 총 10개의 의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이 보이시는 지금 5가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 의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협치도봉 구현 의제,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 의제, 예술로 행복한 도봉구 즐기기, 그리고 신논현 관련 의제,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의제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의 5가지는 그 올해 새롭게 진행이 되는 의제고요. 기후위기 관련 의제와 그리고 취약계층 1인 가구와 관련된 의제, 그리고 마을 미디어 관련 의제, 그리고 성인지 교육 의제, 그리고 재난 대응과 관련된 의제가 올해 새롭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의제별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미노는 계속된다라는 의제인데요. 이 의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 의제로 진행이 되고요. 담당 부서는 환경정책과가 맡고 있습니다. 네, 먼저 추진 배경을 보시면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미세먼지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주민분들과 행정의 협치를 통한 논의 구조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논의뿐만이 아니라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그 해결 활동이 실질적인 해결 활동 또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내에 이 미세먼지에 대비한 환경이 구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경우에는 뭐 요양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포럼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미세먼지 강사를 지역 내에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육성된 강사들의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롭게 또 뽑아야 한다는 이제 의견과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목적은 그래서 미세먼지 전문 강사와 모니터링 위원을 올해 양성을 해서 그 지속 가능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체험형 미세먼지 교육, VR과 AR을 활용해서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해서 환경 친화적 실천 의식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유도할 수 있도록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내에 이제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가 이제 타 자치구나 다른 곳에 이제 미세먼지 저감 특화 시설을 직접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봐서 견학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면서 저희 구에 반영할 것들을 좀 찾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작년에 이제 양성되셨던 분들은 심화 교육으로, 그리고 올해 새롭게 또 주민분들 가운데서 강사를 양성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가족 단위 등으로 좀 넓혀서 미세먼지 교육을 도봉구 내에서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 내에 작년에 벽면 녹화를 기관에 4곳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추가로 2곳에 더 설치를 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주민과 공무원 같이 회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사진이 보이시나요? 네, 이 사진은 이제 작년에 저희 그 도미노 그 미세먼지 포럼을 통해서 이제 활동한 사진들인데요.
먼저 김포공항이 이제 벽면 녹화가 설치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같이 이제 탐방을 갔었고요. 보시면 이제 뒤에 그 많은 이제 식물들이 심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저런 것들을 이제 벽면 녹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이제 포럼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저희 관내의 벽면 녹화 시설에 저희가 또 직접 모니터링을 갔던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의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까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환경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러면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교육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도봉구 주민 모두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의제는 여성 친화도시 도봉을 위한 성인지 교육 의제입니다. 이 의제는 이제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신규 의제고요. 담당 부서는 여성가족과입니다. 네, 추진 배경은 최근에 이제 공공장소와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의 성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엠번방 사건이 한창 또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런 성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추진의 배경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또 올바른 성태도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공공의 영역에서 교육적인 개입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지역 안에서 이 성교육자 분들과 그리고 이분들 간의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목적은 지역 안에서 좀 체계적인 아동 청소년 성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요. 꼭 아동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대상은 더 주민 모두에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포럼을 통해서 이야기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런 성평등 교육과 활동을 또 홍보를 해서 지역 안에서의 그 성평등 문화를 좀 확산하고자 하고요. 그 주민과 행정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지금의 이런 성 문제들이나 성범죄들에 대한 위기 대응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성평등 교육 협치 네트워크를 주민과 행정과 학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올해 양성평등 주간을 이제 한 9월 정도에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 이제 주민과 공무원분들이 함께 포럼을 개최해서 관련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모 사업 형태로 지역의 기관 등을 통해서 이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성인지 의제의 경우에는 일단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지역 내 성교육 단체 현황과 활동이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협치를 통해서 성평등 교육을 좀 활성화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의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과 지금 주제이기 때문에 도봉구 주민 모두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의제는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마을미디어 활동 체계화 의제입니다. 이 의제 역시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의제고요. 네, 담당 부서는 자치마을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보시면 지역 안에는 사실은 다양한 마을 방송국과 미디어 공간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활용이 물론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유튜브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1인 미디어가 엄청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데 저희 지역 안에서도 그런 1인 미디어에 대한 욕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에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단체 간의 협의 구조가 지금까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저희 추진 배경으로 또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진 목적은 도봉구 마을 미디어의 이 단체 간의 협의체를 구축을 해서 지속 가능한 논의 구조를 좀 형성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교육을 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지역 내 마을 미디어 PD나 기관 등을 이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주민분들이 마을 미디어가 뭐지 하는 분들도 굉장히 또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이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소통이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마을미디어 협의체를 올해 포럼을 통해서 구축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협의체와 포럼 위원분들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는데 마을미디어 컨퍼런스 또는 페스타를 이제 진행을 해서 이 축제 마을미디어 축제를 좀 지역에서 저희 포럼을 통해서 좀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을미디어 의제는 일단 미디어 콘텐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은 당연히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역 내 마을미디어 종사자분들과 그리고 종사자가 아니시더라도 지역의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관심 있으신 주민분들 모두에게 이 의제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의제 같은 경우에도 모두에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도봉구 주민 모두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의제는 담당 지원관이신 김민성 협치지원관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스럭 소리 죄송합니다. 네, 유튜브도 잘 나오고 있죠. 안녕하세요. 협치지원관 김민성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의제는 총 3가지가 있어요. 먼저 설명드릴 의제는 지속적 자원봉사를 위한 V 프로젝트라는 의제입니다. 자, 여기서 V가 뭐냐? V가 뭐게요? V 모르겠습니다. 자, V 발런티어 그 자원봉사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약자를 따서 V 프로젝트 자원봉사를 위한 프로젝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업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도봉구의 자원봉사자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와 교육의 연속성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미 활성화되어 계시지만 더욱더 향상된 자원봉사와 그런 이제 체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사하고 용역으로 이렇게 좀 더 체계화하는 그런 욕구가 저희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번아웃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한 저희가 필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사업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일단은 자원봉사 교육을 체계화하자. 그리고 자원봉사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미 좋은 기반의 자원봉사자층을 저희가 도봉구에서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이 더욱더 유입을 해야겠죠. 더욱더 이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도 촉구를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 또한 우리가 전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의제는 3년 차예요. 우리가 3년 차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이제 그 협치 의제 사업이. 자, 그래서 이번 연도 계획은 봉사단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강화하자라는 데 계획을 먼저 가지고 있고요. 이미 많은 계획들이 있었죠. 많은 프로그램 교육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번아웃 예방 차원에서 힐링 워크숍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자라는 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종료가 될 의제인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가 될 의제인데, 이 자원봉사제의 더욱더 활성화와 유입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계와 연구 용역을 좀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홍보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이렇게 마지막 3년차 포럼으로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우리 자원봉사자 포럼에서 있었던 사진 자료들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공론의 과정을 함께 모여서 우리의 얘기들을 나누고 우리 방향성들을 찾아가고 또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해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함께 기획하고 싶으신 분들께 먼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역량 강화와 나눔을 통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 뿐만 아니라 힘을 합칠 수 있는 여러 기관에서도 계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협치를 경험하고 싶으신 주민 모두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릴 두 번째 의제로는 문화로 함께 배우는 신노년이라는 의제예요.
자, 여기서 신노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노년 맞나요? 네, 그렇죠. 비슷합니다. 지금 이게 2년차 의제인데요. 한 50대 후반 정도부터 우리는 신노년으로 봐보자라고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1년차 의제에서요. 자, 그래서 그 신노년의 문화의 확산, 새로운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배경으로는요, 이제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생활 방식이 정말 이제 점점 더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더욱더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분들 이제 키오스크 같은 거 혹시 키오스크 주문해 보셨어요? 해봤죠. 그렇죠. 이제 근데 어른분들은 그게 참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그런 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뭐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1인 미디어 교육이라든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그런 이제 욕구가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이거 포인트인데 이제 옛날에는 허용이 됐는데 우리 땐 이랬는데 요즘엔 이런 이제 성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이제 서로 다른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케어가 필요하겠다라는 배경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새로운 노년의 문화를 형성한다라는 데 먼저 있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험을 확대하고 신노년 소통 활성화에 기여해서 이제 문화형의 주체로 거듭난다라는 데 목적을 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올바른 인식과 재고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2년차 사업이에요. 그래서 2년차 때는 신노년 문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작년에 했었는데요. 그때보다 더욱더 활성화하고 주민과 더욱더 참여를 확대해서 이제 문화 형성을 해가는데 좀 계획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성문화 관련해서도 교육을 우리가 함께 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계획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저희 이렇게 단체나 주민 이제 모임이나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신노년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런 워크숍도 진행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1년차 때 했던, 네, 제 사진 조금 보이네요. 네, 이건 1년차 때 했던 저희 사진 자료들이고요. 저는 이 포럼을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신노년에 속하시거나 관심 있는 도봉 주민분, 그리고 지역의 새로운 신노년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 아니면은 신노년 문화 형성을 위해 지원하고 싶으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분들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협치를 통해서 신노년 문화와 함께 협치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의제네요. 취약계층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과거에 독거노인 세대가 이렇게 좀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그 독거 1인 가구죠. 1인 가구층이 점점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개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 우울감이나 자살 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도에 그 1인 가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으로는 이번에 1년차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정말 니즈가 뭔지, 방향성이 뭔지 확실히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현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성과 이제 방향성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다양한 형태의 관계망도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 목적으로는 사회적 고립감이 해소되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연도 계획으로는 이제 실태 조사나 욕구 조사,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공론장을 이제 개최를 해보려고 그 계획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년차 사업이니까 2년차 때는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8년도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포럼은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1인 가구 형태에 속해 있는 분은, 그리고 그런 가족이 있는 분, 그리고 굳이 이렇지 않더라도 이 문제에 공감을 하고 해결에 힘쓰고 싶은 그런 기관이나 또는 주민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문제와 함께 협치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다음 주제는 또 담당 지원관님이신 김태경 협치지원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고 있죠. 벌써 3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의제 소개 마지막 주자입니다. 지금까지 의제 설명 들으시느라 집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잠시 목 한번 이렇게 한번 빙그로 돌려봐 주시겠어요? 지금 다들 좀 뻐근하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주자인 만큼 제가 조금 더 서둘러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첫 의제는 2020년의 지속 의제로 문화관광과와 함께하는 예술로 행복한 도봉구 즐기기입니다. 네, 리액션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네, 이 의제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안 넘어갔는데. 네, 이 의제 같은 경우에는 창동 기반의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으로 출발했고요. 도봉구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성의 대중문화 모방은 좀 지양하고요. 도봉구만의 특색 있고 고유한 문화예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요. 도봉구 주민 누구나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균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민관이 함께 의제계획 수립 공론장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협치 포럼의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올해로 2년차에 진행되고 있죠. 네, 우선 지역 내 문화예술 협치 체계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고유성의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기존의 관 주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 주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 또한 문화예술의 향유 주체들이 단순히 관객으로서 소극적 형태에서 적극적인 형태로, 적극적인 창조의 형태로 변화하는 문화예술 생산 소비자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요, 배우는 예술, 하고 싶은 예술, 즐기는 예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빠르게 텍스트 확인하셨죠? 그럼 이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포럼위원으로 참여해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진들은 작년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소규모로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했던 저희 2020년 포럼 활동 사진 자료이고요. 알록달록 색깔이 참 이쁘죠? 이쁘네요. 이쁜 거 맞죠? 네. 저는 이 화면 보시고 조금 부러웠거든요. 저처럼 이 화면 보시고 좀 부러우셨던 분들 없으셨나요? 그러면 본인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섞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문화예술 기획 아이디어가 넘치는데 어디서 펼쳐야 될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도봉구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좀 견인차가 되어보고 싶다, 또는 도봉구의 고유 문화예술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싶다면 저희 협치 포럼의 문화예술 네트워크에도 참여해볼 수 있는 기회로 이 포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의제는요, 2021년 신규 의제입니다. 재난안전과와 함께하는 재난대응 시민 역량 강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의제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리고 2차 파급 재난이나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안전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단어가 좀 낯설긴 하는데 아무튼 회복하는 그 탄력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재난안전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등 시민협력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와 구민협력이 절실하고, 또한 실효성 있는 홍보와 정보 자료화 등이 공유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에 대해서 이런 요구와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아카데미를 운영할 거고요. 재난안전 전문 활동가를 양성하고 안전의식과 여기서 말한 회복 탄력성 향상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체계 구축과 역량을 강화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구단위 또는 동단위 민관 협치로 재난대응에 보다 효과적인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세부 내용으로는요, 앞서 말씀드린 재난안전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워크숍 개최, 그리고 재난안전 교육 관련해서 활동 영상들을 제작할 거고요.
재난안전 대응에 관련해서 홍보나 캠페인들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평소에 재난이라는, 안전이라는 두 단어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재난안전에 관련한 전문 지식과 견해를 함께 공유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도봉구의 재난안전정책과 실행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협치가 궁금했고 재난안전 네트워크에 같이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네, 이제 제가 소개할 마지막 의제는요, 2021년에 신규 정책 의제로 지속가능 발전과와 환경정책과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도봉생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큰 이슈인 요즘이고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행동 양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장기 비전이나 그리고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 수행, 그리고 정책 연계성이 요구되는 만큼 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관련해서 발음이 좀 안 좋아요. 협업체계가 필요하겠죠. 이에 이제 협치도봉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2020년 기후위기 대응 협치 공론장을 개최하였고요. 공론 결과 중에 일부를 이번 연도 2021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의제 실행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민간 협치 파트너십을 활성화시키고요. 민간 실천 행동이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주민의 자생적인 실천 활동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고요. 더불어 현 세대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교육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세부 사업으로는 기후위기 시민행동 포럼이 운영될 거고요. 서비스 디자인 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천 활동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세대를 통합하는 세대 이음 교육을 실시하고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기후행동 실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치구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궁금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활동하고 싶거나 협치가 궁금하기도 하고 기후위기 대응 네트워크가 참여해보고 싶기도 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 의제 설명에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났네요.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제 이것으로 저희가 올해 이제 10가지 의제 중에서 9가지 의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은 뭐 줌이나 유튜브 댓글로 지금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몸도 푸시고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경험 해보셨던 분들이 조금 없는데 해보셨던 분들 중에서 몇 분 많이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안경 쌤이나 국장님 이리 오셔요. 맞아요. 있나요? 네, 여러분 질문이 잠시만요. 와, 김태경 조정관님. 저 역시 조정관님. 네.
저희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네요. 멀리 협치 마포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진짜. 또 마포구에서 또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들으시는 분들이 대단하십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그리고 질문이 이제 있습니다. 네. 홍문정 선생님, 협치 제안자와 예산과 계획이 수정되기 전에 소통하는 과정이 없나요? 지금 홍문정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협치 제안자와 예산과 계획이 수정되기 전에 소통하는 과정이 없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50+1 원탁회의라는 이제 의제 발굴 과정이 있는데요. 계속 그 원탁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제안해 주신 의제들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절차 이후에는 그 의제에 대한 부서에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그 다음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하기 전에 그 제안자와 그리고 부서 간에 그 소통하는 시간이 그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50+1 원탁회의가 이제 5월에서 6월 정도에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한 의제 그 계획서를 쓸 때는 이제 8월대로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안자와 그 부서 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시면서 그 계획서를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답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제 제안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이제 참여예산제에서는 의제 실행 계획을 쓰기 전에 반드시 이제 소통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받은 것을 50+1 원탁회의와 실행 계획 과정에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완을 한 게 공론장이 있을 경우에는 공론장을 통해서 한 번 더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포럼에서 또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언제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자리를 함께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제 설명드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하고 함께 수정된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네.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의제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수정이 됐을까 싶은데, 수정이 되는 과정은 여러 이 의제와 관련된 부서뿐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들을 50+ 원탁회의를 추진하면서 이제 10차례 이상의 회의들을 거치면서 거기에 나온 의견들을 다 모아서 협치도본부 회의의 협의를 거쳐서 수정이 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카톡으로도 저희가 카톡 온라인 설명회 방이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이제 소통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질문이 있는데 좀 이런 내용들이 올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쪽으로도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네. 그 질문하신 과정 중에 하나가 있어서 여기 태원 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정태현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고요. 도봉구 협치 그리고 주민들께 역량 강화로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많을지. 일단 이제 올해 기후위기와 그 미세먼지 관련 이제 포럼이 진행된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포럼들의 이제 관련 교육들이 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럼에 참여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포럼에 참여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그 포럼을 통해서 교육을 이제 주민분들에게 공개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 교육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책 포럼으로 아까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한 이제 내용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 디자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천 활동을 발굴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발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발굴된 내용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공유해서 같이 실천을 자생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일단 목표라서 그 포럼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시거나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담당자신데 왜 남 얘기하듯이 말씀하세요? 그쵸. 신규 의제다 보니까 아직 파악을 다 못해가지고, 네. 이제 제가 이제 더 공부하고, 저희 주인님들이라든지 민간에 합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위기와 성인지에 대한 관심이 아주 핫합니다. 예. 성인지는 있죠? 예. 기후위기. 예, 연락하시면 언제나 과정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통은 저희 협치지원관들이 조금 더 이제 부서와도 소통을 하고 또 제안자분하고 소통을 해서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연락 주시고 궁금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금 더 편하거나 아니면 네. 제일 전화를 잘 받으실 것 같은 지원관님들에게 연락해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죠?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어떤 의제의 제안자이거나 아니면 이 실천을 많이 해봤던 분들은 이것을 섬세하게 잘 알고 있어서 그 안에서 실행 과정들이 잘 보이는데 이게 여러 가지의 논의와 합의의 과정들이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제안했던 것과 달라질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3년의 시간들이 또 있어요. 의제가 신규로 냈을 경우에. 그래서 올해 실행 계획에 다 반영이 안 되더라도 또 포럼 위원들과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더 모두가 합의된 실행 계획을 수정할 수 있고 예산도 더 수정할 수 있다는 거 확장하거나 뭐 어떤 다른 항목으로 옮기거나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은자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포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진 않은 거죠? 워킹그룹 일정은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협치위원님들하고 부서하고 중간 조직인 저희하고 같이 일정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수요 조사 되셨던 분들 중에서 어떤 경우는 요번에 처음에 봤더니 35명이나 신청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한 포럼에. 민만? 예, 민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 분야만 이제 치우칠 수가 없기 때문에 포럼 위원님들이 지금 협치위원님들이 5분 정도와 저희와 부서가 같이 해서 한 좀 10명에서 12명 정도를 추천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탈락인가 이런 게 아니라 그 대신에 다른 포럼들까지 하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올해 내가 정말 1순위로 관심 있었던 데에 혹시 연락을 못 받으셨다 하더라도 네, 공론장의 과정에서 또 참여를 해주시고 다른 포럼을 통해서도 좀 기여를 함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저희는 수요조사하면 많이 모자랄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미달할 줄 알고. 요번에 좀 이렇게 많이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의욕이 굉장히 또 있으신 분들은 많은 포럼에 또 관심을 표현해 주셨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조정을 해서 또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여해 주셨거나 의사를 표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섬세하게 다 살펴보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포럼은 대체로 3월 정도에 진행됩니다. 네. 네, 허슬기님 3분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보기 좋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진짜 보기 좋으신 거죠? 네, 김민성 여기 민성 지원관님. 의원, 김민성 지원관님의 이제 팻말이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아직 계세요. 네, 기술 지원이어가지고. 네. 네. 실행 계획에 대한 또 질문이 있네요. 네, 실행 계획은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다 할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 의제 간의 실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워킹그룹 회의나 이제 포럼 등이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제 가안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미정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올해 이제 회의를 통해서 실행 계획들이 수정이 되고 또 진행이 될 예정이라 이것들은 이제 저희 포럼에 참여를 해주시면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럼을 참여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실행 계획을 가능한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오늘 이제 의제를 설명하는 시간도 작년보다는 좀 더 추가된 일정이고요. 그리고 중간쯤 이제 진행을 하다가 또 이쯤 되면 중간 과정을 한번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에 실제로 포럼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님들이나 주민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담당자님. 네, 제가 담당자죠. 제가 보니까 아주 고민을 예, 열심히 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3번 네. 정도 온라인으로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 네. 네, 최대한 이제 많이 좀 주민분들하고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좀 부족한 게 많은데. 네, 협치 마포에서 의제 선정과 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는지. 의제 선정과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는 작년에 그 예술 포럼 관련해가지고 계획 수립 공론장을 또 이제 저희가 시도해봐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안전에 대해서 모이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시기이기도 했고 그 포럼 자체가 이제 부서가 이제 좀 이동이 있었고 담당자가 한 3번 정도 변경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공유하는 거예요. 예. 사실 초기에 계획 잡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처음에 계획 수립 공론장을 통해서 전반적인 민하고 관이 함께 방향을 설정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해보고 나니까 준비가 어려웠지만 그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래야 공론장 관도 민을 이해하고 민도 관의 그 방향성이나 이런 사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논의해볼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중요한 초기 작업이 되지 않았나 그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예습하신 분들도 계시대요. 예습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잠시만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줌에서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럼 제가 음소거를 제거해 드립니다. 채팅에 보니까 온라인 회의에는 예절이 예.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저희가 오늘 행사가 조금 미숙할 수 있는데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서 예.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준비를 네. 통해서 네. 경직되지 않으려고 한 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는 네, 그럴 수 좀 더 있겠습니다. 예절을 갖춰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신청하셨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의제인이. 예, 신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조사와 관련된 링크를 계속 열어놓고 있죠. 네, 일단은 열어놓고 있고요. 오늘 이후로도 저희가 한번 네. 공유하는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의제 설명회 이후로 한 번 더 이제 마음이 더 동하시거나 지금 보니까 포럼에 대해서 더 신청해야 되겠다는 의견들도 있어가지고요. 한번 이 의제 설명회 이후로 할 수 있는 한번 더 링크를 해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 중에 그 제안자와 한번 상세한 그 제안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공유하는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향후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랑 함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길숙자님 처음 치고 진행을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칭찬을 해주셔서. 그러면 오늘 지금 59분인데요. 네. 예, 이제 오늘 진행했던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 그 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원래 이제 1시간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질의응답을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화면 지금 오른쪽 하단이 맞나요? 네, 거기에 저희 이제 번호가 저희 이제 담당자의 번호가 이제 있으니까요. 여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일정 관련해서도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3월부터 아마 협치 포럼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 들으시고 혹시 포럼에 참여하고 싶거나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요. 역시나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럼을 제외하고도 뭐 의제 발굴이나 수기를 위한 공론장 그리고 협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한 협치 교육 등이 이제 올해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시거나 뭐 안내되는 사항들을 좀 원하시면은 저희 SNS 채널에 이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에 협치도봉을 검색하시면은 저희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이제 봐주시거나 구독을 해주시면은 관련 내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행사의 마무리 순서가 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일부터 설날 연휴가 드디어 시작이 되잖아요. 다들 기쁘시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못 모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설날 연휴이니까요. 많이 또 풍성하게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주민과 공무원분들 모두 풍성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